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셀트리온하고 AB프로라는 이중항체 치료제 공동 개발에 대한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로 시밀러를 개발하고 또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쪽뿐만이 아니라 또 한쪽 축에는 전체 화학 치료제, 기존의 이제 치료제들이죠. 화학 치료제들, 제약 쪽이죠. 이 제약 쪽을 한 큰 축으로 삼고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약입니다. 이쪽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거고, 지금 그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게 익수다를 통해서 ADC, 즉 항체 약물 결합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익수다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지분도 태우고 이렇게 한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기업과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과 기술을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는데 요번에 그 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AB프로라는 회사는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많이 진행되거나 이러진 는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의 미국 회사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 회사가 좀 의미 있는 거는 미국의 MIT의 랑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랑어라는 그 교수님은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 창업의 신이다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제 화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박사 끝난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계속 창업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드 과학자문위원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계속 조언도 하고 지금 뭐 몇십 개의 그런 바이오 회사들을 만들고 특히 모더나를 창업을 해서 상당히 이제 유명세를 타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이 사브로 들어와 있는 과학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중항체의 파이프라인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프로에서 이번에 이제 가져오는 물질을 어느 단계에서 가져오냐면은 세포 효능 실험입니다. 거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세포 실험까지 하고 나서 넘겨갔습니다. 넘겨받은 상태에서는 전부 다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임상도 하고 그 다음에 상업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레키로나주를 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직접 상업화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자신감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약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허2하고 CD3를 동시에 잡는 그런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라는 게 한쪽 팔로는 CD3를 잡아요. 그러니까 T세포의 CD3를 잡습니다. CD3를 잡아서 T세포를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팔로는 암세포를 잡습니다. 암세포의 허2라는 막단백질을 잡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연결해서 정확하게 암세포만을 타겟팅해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이중항체고 요새 상당히 이제 ADC와 더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둘 다 항체가 들어가면서 셀트리온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허2 양성 유방암을 타겟팅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에너2가 최근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한미약품의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기 승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됐어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에너2가 너무 약효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들보다 환자의 사망 확률을 70% 정도 낮췄다라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허들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 허들을 만족시키면서 치료제를 개발한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근데 굳이 왜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시장성은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에너2 같은 경우에도 약점이 있는 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5%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간질성 폐렴이라는 아주 중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파고든다면
대신 이제 어느 정도의 약효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고,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25% 쉐어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이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 빅파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중항체 룬스미오라는 거를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룬스미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중항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항체를 치료제로 받았고, 또 한 가지 이제 바비스모라는 것도 또 치료제로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얀센, 또 머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ABL이 이제 사노피한테 물질을 이제 수출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빅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트렌드라 그러면은, 특히 이중항체에 있어서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제하고 병용해서 이 이중항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이중항체를 잘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어떤 약효가 좋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하고 병용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시장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만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투라는 아주 걸출한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만드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는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시장은 열려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AB 프로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냥 기술 협업이라든가 기술 라이센스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술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분 투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라이센스 인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업화하는 데까지 한번 같이 가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도 추후에 들여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MIT의 랑오 교수하고의 그런 인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좀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